근데 보이스피싱 말고도 투자 리딩 사기나 로맨스 스캠, 여러 이런 신종 사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예,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상아 씨가 보여줬던 야바이하고 비슷한 이건데요.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그 단톡방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한 다음에 피해자를 끌어들여서 거기서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많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뭐 다발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감사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돈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피해가 발생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피해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일단 경찰에서 사기 범인 같은 경우를 검거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근데 반해서 범인들 같은 경우가 돈을 받게 되면 그걸 대포 통장으로 바로바로 돈 세탁을 하고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서 검거를 한 이후에 돈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일단 안 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한 다음에는 조금 늦는다. 예, 유명 연예인이나 뭐 대학 교수를 사칭한 카톡방을 보면 여러분들은 유명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신뢰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든가 사진만 도용을 해서 이루어진 거고 거기 안에 있는 바람잡이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현혹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아서 피해자들은 그 조급한 마음에 투자하고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좀 안타까워서 저 같은 경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야바야 같은 투자 리딩 사기 같은 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도 많다 그래요. 그것도 좀 제대로. 예.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가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사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연애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또 악용을 해서 마치 멋있는 남자라든가 아니면 멋있는 여자인 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당신이 마음에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화를 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화를 하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 범인을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나 사랑, 공포,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본능이 결국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계장님?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이 그게 역이용 당한다면 사기 피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기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모기라고 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가 인간들에겐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주변 가족이라든가 친구, 동료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될 테니까요. 우리 정석영 교사님은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합리적인 동물이요? 왜 생뚱맞게 그런 질문하시죠? 사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을 따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권유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 속담을 좀 보면 그리고 관용 표현을 보면 인간의 비합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첫눈에 반한다. 사랑의 눈이 먼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보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 뭐 눈 뜨고 코 베어가니 항상 조심해라 등이 있겠네요. 돌다리에서 즐겨보듯이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옛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사기 범죄 유형을 보면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꾼 두목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나눠서 지시를 합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사기를 저지른 만큼 두목들이 그 수익 같은 경우를 공범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사기 범죄에 가담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본인 역시도 사기꾼 두목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사기 범행을 중지하고 착실하게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벌써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제 그런 이성적인 걸 이제 잘 깨우쳐서 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성이 이제 마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성을 깨워야지만 이성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성을 깨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을 깨우는 연습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성을 깨우는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사기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깨우는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이성을 깨우는 방식을 스스로 습관화해야 되고 다음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로. 예. 첫 번째는 스톱. 일단 멈춰라 입니다. 빠밤! 의도적으로 범인과의 관계라든가 범인이 말한 어떤 그런 내용을 일단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범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think. 생각하라. 빠밤! 사나 씨. 맞추셨어요. 사나 씨가 맞춰야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하나, 둘, 빠밤!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하라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적으로 왜? 라는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 상대편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줄까? 왜 모르는 멋진 이성이 나를 좋다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오픈. 남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상의하라는 얘기인데요. 나의 생각이 맞는지 다른 사람하고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페어,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사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저도 사기를 당했듯이 완벽하게 사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기였다라는 최악의 가정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피해를 최소한 줄 수 있는 대비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탑과 think, 그다음에 오픈, 프리페어 이 4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사기 스탑이라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항상 스탑, think, 오픈, 프리페어 이 4글자만 염두에 두시고 기계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행선지가 다른 기차를 타고 왔다면 일단 기차에서 내리고 주변 사람에게 올바른 행선지를 물어서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사기도 똑같습니다. 사기꾼이 접근하던가 아니면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그 기차에서 내리세요. 저와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은 그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함께 뛰고 있겠습니다. 계장님께 사기 예방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퀴즈. 제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Yes. 이것은 2008년 미국 월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는 650억 달러 규모의 이것 사건으로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준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데요? 예, 폰지 사기입니다. 오! 이렇게 바로 나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금방 나오려고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아니었는데 이게 쉬운 문제였네요. 제가 20년 넘게 사기를 다뤘는데 이 정도는 너무 쉽죠. 너무 빨리 맞추셨으니까 다음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래도 사기 예방 전문가신데 두 문제는 맞춰야죠. 네. 자, 이것은 원래 소의 머릿고기나 등골을 맑은 장국에 넣어서 끓여내는 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후 이것은 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네요. 소의 머릿고기를 뜻하는 말인데 손해를 당하다, 낭패를 당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우리 흔히 이거 먹다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먹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먹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탕 먹다? 맞습니다. 이야, 그냥 오늘 두 문제 다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죠. 좋습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등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자님께서 사기 예방 이제 전문으로 우리 강원경찰청뿐만 아니라 사기 예방 이제 홍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사기친 것 같은데요? 이건 청장님도 모르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 만큼 저도 사기 예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전현진 기자님과 함께 오늘 이 영상을 필두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이제 그죠? 사기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